그렇다면 오늘 또 연구원님께서 준비해주신 MMF 잔액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정말 재미없는 주제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네. 네. 왜냐하면 아까 질문 누가 주셨잖아요. 네. 여갈피 네. 관련해서. 맞아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나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재미없는 주제이긴 재밌게 한데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재밌게 한번 네,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시죠. 네, 재밌게 한번 이제 다들 귀를 열어보시고요. 네. 네. 이제 MLF는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자금 시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돈 뺄 수 있는 그 자금 펀드거든요. 근데 얘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딱 보시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이제 MLF 잔액이거든요. 어... 그 잔액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21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고 나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건데 얘네의 세부 구성을 보면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정부와 이제 프라임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정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업 어음이라든가 뭐 이런 데 조금씩 투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텍스 익스 저건 그냥 세금 공제입니다. 저거는 사실 거의 영향이 없긴 한데 근데 이제 MF 자금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내포 계정에 대한 잔액이 결국 소진되고 네. 이게 TJ 계정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J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부의 지갑이에요. 마통이에요. 네. 연준에 맡겨놓은 마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소진했어요. 부채한도 협상을 질질 끌면서 계속 거기 있는 돈을 쓰면서 정부 운영을 했다가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됐으니까 나 이제 그러면 그냥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돈 빌려서 TJ를 채워야 되거든요. 목표가 8,500억 달러예요.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은 표정이 듣고 있는 있습니다. 집중하고 네. 있어요. 네. 아니에요. 자, 네. 다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MLF가 늘고 있다는 유동성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 TGA를 채워야 되니 뭐니 뭐 이런 거는 결국엔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단기 유동성이 불안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MLF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그 단기 자금이 불안한 거를 쟤네가 지워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쟤네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쟤네가 단기자금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래포 이런 것들도 단기자금 시장과 유동성 긴축을 우려시키는 재료였지만 알고 보니 MLF가 계속 늘었다. 그리고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이제 기관과 리테일이 있는데 그 다음 장표를 넘어가 주시면 이제 기관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리테일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MLF 안에서 개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MLF가 투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MLF에 개인들도 돈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기관들도 내 돈 좀 맡아줘 하면서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MLF는 막 금리를 엄청 많이 막 수익률을 뻥뻥 주는 건 아니지만 안정된 금리를 꾸준하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네. 환급성이 되게 좋아요. 내가 언제든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시장에 저 리테일 비중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리테일들이 주로 어디 많이 투자하냐면 왼쪽 보시면 저희 이제 글자가 좀 작은데 프라임 MLF의 개인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프라임 MLF는 아까 말씀드렸듯 기업 어음이라던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던가 좀 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채권들에 투자를 해요. 네. 저기 정부형 MLF는 정부에서 발행한 단기채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형 그 MLF가 늘어나는 게 결국엔 영래포에 대한 잔고 소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이유가 저 정부형 MLF에 대한 비중 확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더 핵심 포인트는 저 프라임 MLF가 점점 늘고 있다. 이꼴 결국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기업 어음, 뭐 CP 이런 거에 개인 자금들이 조금씩은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할 만한 여력이,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중소형주가 요새 잘 가는 건가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저건 2022년 이후로 이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중소형주는 순환매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장기 추세를 보는 거죠. 쟤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에 401k 뭐 연금을 조금씩 사모자산에도 투자시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 시켜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이 많은 유동성을
일정 부분은 당연히 또 MLF로 자금이 흡수될 거예요. 그럼 MLF로 흡수되는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기업 어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 마련의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과 하락 압력을 둘 중에 하나 베팅해야 된다면 이 MLF 시장이 돈이 돌고 돌아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냥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단기 자금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얘네들로 인해서 메이크업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걸로 봤을 땐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라. 둘 중에 네.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얘네는 상승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뭐라 주저리 설명한 걸 딱 세 줄 요약, GPT 마냥 설명을 해보면 네.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영래포에 대한 잔액 소진과 TG에 대한 충당으로 인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우려는 MLF 자금으로 좀 해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네. 그리고 금리나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우려를 완화시킬 만한 하나의 재료다. 네. 뭐 이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MLF 구성 항목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기관형 MLF보다는 개인형 MLF가 좀 더 늘고 있고 개인들은 프라임 MLF 그러니까 기업 어음이라든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투자되면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증시 면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 베팅을 하나 해야 될 때 돈에 대한 어떤 공급이 좀 더 원활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MF 잔액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유동성 그리고 이게 미증시 상승의 어떤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까지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